안녕하신지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개신교도들이 이 동영상을 좀 퍼날라 주셔야 됩니다. 자,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태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동영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신교도들이 특별히 이것을 퍼날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원래 교황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베네딕토 16세까지는 중국과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다. 독재자이기 때문에 이랬답니다. 그런데 중국과 친하게 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의 교황 프란치스코니까 굉장히 그 사회주의에 물든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 중국과 지금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요. 일단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 7명을 바티칸 교황청이 공인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떤 탄탄한 그 세뇌된 그런 주교 7명을 임명하는 거죠. 그것을 교황청이 그냥 공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의 역할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교황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김이 얼마나 들어간 그런 천주교 그 조직이 한국을 컨트롤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 조지 플로이드가 마약과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한 거에 가깝다라는 건데, 이때에 인종차별을 끌고 나왔어요, 교황이. 그래서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츠키의 생각, 인종차별을 끌고 나와라 라는 것을 그대로 한 것이 바로 이 예수교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만 강조를 했어요. 근데 교황청에서는 컴퓨터도 굉장히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고, 그 인종차별 자체가 실제로는 글쎄요, 교황청에서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인종차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국에서는 그 미국 민주당 쪽이 원래 트로츠키의 인종차별 반대 그걸 들고 나오잖아요. 소로스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딥스가 한꺼번에 지금 인종차별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주변국인 한국 같은 데에 그 난민, 이민자들을 마구 집어넣어서 이 인종이 혼합되면 단결력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지금 노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의 교황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국 중심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민을 아무나 막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높고 또 미래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민 정책을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전 난장판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자국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보수당이니까. 근데 난민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사실은 그 로마 또 이태리 이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그런 배로 올라오는 난민들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완전히. 그 제가 깜짝 그때 놀랐는데, 그 말타 섬인가 그때에 직접 제가 동영상을 그때 뉴스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막 배에 난민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그것을 구출하기는커녕 그냥
뭐라 그러나 그 바다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는 난민 문제를 들고 나와서 당신네들 왜 난민을 수용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와는 이민 정책에서 반대 목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더불당의 서울시의회 의장이 김인호라는 사람인데요. 중국대학 개관 교수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불러다가 돈도 주고 여러 가지 흡족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교수 자리가 타이틀로 붙으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람이 비용 가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 시의회 의장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 쪽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회 쪽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한국 정치가 지금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오로지 한국 문화를 없애고 그 다인종으로 만들어서 단결력을 없애라. 이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서울시 의회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라는 것이 친중 예수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 뭐 더불어 하자, 막 이런 거를 얼마나 세뇌시켰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바마의 영향도 있어요. 미국 민주당. 왜냐하면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한국의 이슬람교의 이민자를 수용해라 이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에만 이러느냐는 겁니다. 일본은 이 난민이나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깐깐하고. 그리고 중국에서조차도 지금 이슬람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단결력이 강하고 문화를 고수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친중 예수회라 추진하는 게 성소수자 합법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회에 여야의 구분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서강학파라는 서강대 출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회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본 예수의 영향, 뭐 독일 예수의 영향, 뭐 이런 거를 많이 받은 것이 또 그 한국의 야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씨도 카톨릭이에요. 뭐 예수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소수자 합법화를 마치 그것은 더불어 가자, 같이 가자 이걸 강조하면서 이거를 합법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야의 정당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합법화하려는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를 완전히 막장으로 가게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KBS에서 이런 다큐 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6남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뭐 감성적으로 철철이 이 사람들이 안 됐다, 뭐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이성이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요.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건 딴 거 없어요. 6남매의 다산 문화를 가진 게 아프간뿐 아니라 이슬람 문화입니다. 특히 아프간이라는 데는 그건 솔직히 완전히 그 마약 재배지예요. 거기다가 이제 마약을 갖다가 멕시코를 거쳐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로 파는 루트를 가진 게 그 악마주의자의 절정인 그 부시예요. 한국은 부시랑 또 너무 친해져요. 누가 친합니까? 유시민 쪽이 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고리를 갖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뭐 미국이라면 다 좋은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그런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쨌든 이 아프간에서 온
남매를 둔, 그러니까 부부까지 8명이죠. 집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깊이 뿌리박은 문화예요. 그래서 히잡 그런 것도 항상 쓰고 있고요. 특히 여기 엄마 되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찍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꼬마, 아주 제일 꼬마는 지금 유치원을 다니는데 술탄 유치원이라고 이슬람 유치원을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다니는 애들은, 좀 큰 애들은 그러지만 유치원은 그게 따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 이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700인분의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이분들의 단결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돈독한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은 점점 가족주의가 없어지잖아요. 나 홀로 산다. 이거를 TV에서 계속 문화적으로 방송을 하고 세뇌시키니까 사람들이 출산율이 적죠. 그리고 결혼도 안 하죠. 이런 상태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민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은 철저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것조차도 인식조차가 없어요. 오로지 중국 쫓아하기, 중국에 있는 친중 예수회를 따라하기. 거기서 뭐가 이제 촌지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 않는 이 이슬람을 믿는 이 분들을 오바마의 강력한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는 한국은 내우 외환이다. 안쪽으로는 TV 그런 데서 문화상품으로 계속해서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가족을 파괴하는 거, 이혼도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가족이 주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반대로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군력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쿼드에 드는 것도 앞으로 미래에 볼 때 그 육군력이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쿼드 그런 데 들어가지고 이 쿼드에 든 나라들을 보면은 해군, 공군이 강하지 육군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한국이 나서야 되는데 젊은이들을 거기 가서 희생시킨다는 쪽이죠. 물론 심하게 희생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공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쿼드에 든다는 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산을 하는 이슬람교인들을 이민시키면서 할 수 없는 거죠. 또 낮은 출산율, 또 결혼율, 이런 거를 가진 나 혼자 문화. 유시민 씨, 진짜 한국민을 위해서는 진짜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바로 유시민 같은 사람이에요. 조국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 혼자 문화를 엄청 집중적으로 키우면서, 아니 무슨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세계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몰라가지고 뭐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딥스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교황도 예수에 들어가죠. 뭐 영국 쪽도 들어가죠. 돈 많은 쪽도 들어가죠. 그런 게 이제 딥스 조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한국을 없애라. 한국 정체성을 없애라. 왜냐하면 단결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영국 연구소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 생뚱맞게 왜 차이나타운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화공정, 거대한 문화공정이 이루어지잖아요. 특히 지금 텐센트의 강력한 힘,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차이나타운을 없애지 못하면 한국 국가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국제화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 딥스 속에 중국 예수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친중 세력이 한국에 여야 관계없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권 창출을 다음번에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일단 안녕히 계세요.